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UAE 원전 사업인데요. 이게 PPT 화면을 보시면 많은 이 원전 사업 지속의 가장 큰 이유 중에 마치 원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지금 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 수출 사업에 제가 이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그 자원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원전 수출에 따른 리스크나 또 이 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그 과도하게 부풀리기나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과 거리가 먼 장밋빛 홍보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2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2016년 말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일부 계약이 더 악화되면서 조건이 악화되면서 수익이 내려가거나 좀 더 불확실해진 측면이 있고. 또 이 핵사고 발생 시에 이 손해배상에서 한전이 자유롭지 못한 측면. 그다음에 이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성과 부풀리기하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조급함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UAE 원전 관련 주요 쟁점인데요. 첫째, 목표 수율이 당초 2012년에 16%에서 10%로 하향됐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예, 사실관계만 하겠습니다. 당초 UAE NX 측에서 9% 제공했는데 최종적으로 10.5%로 조정된 거죠? 예, 협상 과정이 그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 해외 원전 사업의 이 기준율이 9.52%인데 그거보다 한 1% 겨우 높은 겁니다. 당초 16%보다 훨씬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 이익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UAE 원전과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거법과 중재지가 당초 영국 런던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법을 따르는 거에서 이제는 UAE에서 그 UAE법과 아부다비법으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즉 이거에 대해서는 한전 사실은 맞습니다. 네, 한전 이사들도 많이 우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불공정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하고 서울에서 우리나라 법을 하는 거하고 UAE에서 아부다비법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결국 아부다비에서 UAE 법으로 하는 거하고 원래 되게 제3국에서 법으로 준용해서 국제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쪽 측에 UAE 법으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계약된 겁니다. 2016년에. 세 번째, 여기에 또 하나 포함된 게 주권 면책 포기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UAE가 2012년에 당초 이걸 인정했다가 없애달라고 하면서 한전 측이 수용해서 결국은 대출을 보증하는 현지 정부가 계약 이행을 안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더 나가서 어떤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UAE 측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당초 이명박 정부 당시 초기에 UAE 원전 4기 건설함이 60년간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60년간 운영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60년이 아니라 실제로 완공 5주기, 그러니까 5년 후마다 매 3년마다 풋옵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우리는 당초부터 콜옵션 권리는 없습니다. 지분을 넓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원래 풋옵션 가격 플러스 10%의 프리미엄으로 UA 측, NX 측에 사갈 권리가 있었는데 10% 프리미엄이 2016년 계약에서 삭제됐습니다. 이거 역시 조건이 계약된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관계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NX이 추가 사업주를 영입함, 즉 추가 자본 납입, 이게 증자죠. 소위 얘기해서. 그렇죠? 증자를 할 경우에 현재 한전 지분이 18%로 상한되어 있습니다. 18%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NX은 82% 이상을 무조건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추가 증자에 따라서 한전의 지분은 18%에서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겁니다. 심지어 15%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자 과정에서 지분을 늘릴 수는 없고 지분이 일방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계약됐다는 겁니다. 2016년에. 그리고 1호기 중동지원, 그러니까 지체상금이에요. 근데 하루에 60만 불입니다. 원래 2012년 투자안에는 한전 지분 투자 면제 조항이 있었는데 2016년에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자, 근데 원래 지금 당초 계약에 따르면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데 이게 늦춰져요. 지금 예상되는 건 금년 하반기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이면 1,800만 불을 지체상금 지불해야 됩니다. 3개월이면 4,800만 불. 6개월이면 1억 불에 달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상되는 제가 한전 측 내부 자료 보면 거의 금년 내년 말 거의 1년 정도 지체될 거로 보는데 그럼 지체 상금은 거의 2억 불 가까이 지급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면책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다음에 7번째 아까 얘기한 그렇게 투자 수익률이 2016%로 하락되다 16%에 10%로 하락되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 시기가 2026년에서 2039년으로 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익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2080년까지 이것도 2080년까지 매출액이 한전 측이 가져가는 18%의 매출액이 690억 달러에서 494억 불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도 216억 불에서 132억 불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그 당초 얘기한 장밋빛보단 많이 줄은 겁니다. 한 거의 뭐 절반, 한 40% 이상 줄은 거예요. 그리고 8번째, 핵사고로 인한 한전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는 겁니다. 원래 원자력 제3자 배상 책임 관련해서 국제협약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무한 책임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접국가인 사우디하고 카타르, 물론 UAE는 그 지금 국제협약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죠. 예정돼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주변국인 사우디, 카타르 등은 국제협약에 미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18%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에서 그 아까 얘기하는 UAE 정부 측은 아부다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16년 새로운 합의의 과정에 대해서 한전 이사회에서도 우려가 많았습니다. 해외 자원 투자 실패에 몇 배가 넘는 큰 임팩트가 올 수도 있다. 저는 2012년에 계약을 안 하는데 이사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의결을 요구해서 이런 상황이 그냥 압박을 준다. 이 조전력 전 트리리언 무언가조차도 아부다비에서 UAE법을 소송해서 한전이 이해법 가능한 이런 시간이다. 그리고 UAE가 추가 투자 영입으로 증가하면 18% 지금 계속 내려가면 시차말로 우리 이익규모는 당초 2039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이익규모는 예상했던 시뮬레이션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제가 이 원전 사업을 중단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국민들에게 괜히 환상심을 좀 말하는 거예요. 자원 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하게 장밋빛 한사람을 두고 무리하게 이런 사업을 한전이 그러니까 과거 공기업들이 수익성이나 객관적인 사업 없이 추진하다가 결국 손실을 국민에게 미치는 거죠. 즉 이익은 사유하고 손실을 사유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좋아해서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예, 간단히 답변. 예, 간단히 답변 주십시오. 우선 홍익표 의원님 UAE 사업의 어떤 성공을 기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따져볼 점을 따져봐야겠다는 데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당초 2012년도에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상대방에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많이 좀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별 사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10.5%의 이익률이라는 거는 그거는 괜찮은 수치입니다. 실제로 지금 두 자리 숫자를 우리가 그래도 견지했다는 점, 그리고 지분율이 18% 이하로 그 UA 측에서 증지하면 18% 이하로 상대적으로 떨어질 게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명백히 투자협정에서 우리도 증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여러 한국의 그 ECA들이 충분히 여기에 투자를 할 거라고 저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 보고 있고, 기타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최종 지금 합의 단계입니다만은 적어도 1억이에 대해서 좀 늦어지는 거, 이거는 안전된 운영을 위해서 좀 늦어지는 거지 시공 차원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타켓 대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모든 걸 갖다 재설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운영 기간은 맞습니다. 60년인데 풋옵션, 콜옵션이 있으니까 그게 변수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발동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언론에서 10년간 운영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10년은 그거는 운영 지원입니다. 오사 협정이라고 저기 한손에서 하는 그런 거였고,
이사회 분위기는 사실 마침 제가 그때 할 주장을 이사회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회의록을 보니까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들이. 근데 상당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우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을 하고 보다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이사회에서는 결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려하시는 건 제가 잘 사장님,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 계약 조건이 악화된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그거 보고받지 못했고 국민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원 개발, 그다음에 해외 원전 사업 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사실을 사실대로 마치 이것을 장밋빛 환상을 실시해서 안 된다는 게 우리가 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읽으신 말씀, 이게 2016년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부다비 5월달에 방문하면서 밀어붙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사업은 경제 논리로 가야지 정치 논리로 가서 사업을 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유념하시면서 사장님께서 이 문제는 잘 꼼꼼하게 이명박 정부 당시 초기에 UA 원전 4기 건설함이 60년간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60년간 운영한 게 맞냐는 거예요. 60년이 아니라 실제로 완공 5주기, 그러니까 5년 후마다 매 3년마다 풋옵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팔 수 있는 권리죠. 그렇죠? 우리는 당초부터 콜옵션 권리는 없습니다. 지분을 넓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원래 풋옵션 가격 플러스 10%의 프리미엄으로 UA 측, NX 측에 사갈 권리가 있었는데 10% 프리미엄이 2016년 계약에서 삭제됐습니다. 이거 역시 조건이 계약된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관계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NX이 추가 사업주를 영입함, 즉 추가 자본 납입, 이게 증자죠. 소위 얘기해서. 그렇죠? 증자를 할 경우에 현재 한전 지분이 18%로 상한되어 있습니다. 18%를 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엔액은 82% 이상을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의 성과 부풀리기하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조급함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UA 원전 관련이 주요 쟁점인데요. 첫째, 목표 수율이 당초 2012년에 16%에서 10%로 하향됐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사실관계만 하겠습니다. 당초 UA NX 측에서 9% 제공했는데 최종적으로 10.5%로 조정된 거죠? 예, 협상 과정이 그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해외 원전 사업의 이 기준율이 9.52%인데 그거보다 한 1% 겨우 높은 겁니다. 당초 16%보다는 훨씬 줄어든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실제 이익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UAE 원전과 관련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거법과 중재지가 당초 영국 런던에서, 그러니까 영국의 법을 따르는 거에서 이제는 UAE에서 UAE법과 아부다비법으로 가게 된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UAE 원전 사업인데요. 이게 PPT 화면을 보시면 많은 이 원전 사업 지속의 가장 큰 이유 중에 마치 원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지금 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 수출 사업에 제가 이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원전 수출에 따른 리스크나 또 이 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과도하게 부풀리기나 장밋빛 전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과 거리가 먼 장밋빛 홍보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2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2016년 말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일부 계약이 더 악화되면서 조건이 악화되면서 수익이 내려가거나 좀 더 불확실해진 측면이 있고. 또 이 핵사고 발생 시에 이 손해배상에서 한전이 자유롭지 못한 측면. 그다음에 이 결정적으로 그렇죠? 즉 이거에 대해서는 한전 사실은 맞습니다. 네, 한전 이사들도 많이 우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불공정하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하고 서울에서 우리나라 법을 하는 거하고 UAE에서 아부다비 법으로 하는 거하고 이게 큰 차이가 있는데 결국 아부다비에서 UAE 법으로 하는 거하고 원래 되게 제3국에서 법으로 준용해서 국제 기준을 하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한쪽 측에 UAE 법으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계약된 겁니다. 2016년에. 세 번째, 여기에 또 하나 포함된 게 주권 면책 포기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UAE가 2012년에 당초 이걸 인정했다가 없애달라고 하면서 한전 측이 수용해서 결국은 대출을 보증하는 현지 정부가 계약 이행을 안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더 나가서
어떤 그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UA 측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금 그 당입니다. 즉, 앞으로 추가 그 증자에 따라서 한전의 지분은 18%에서 하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겁니다. 심지어 15%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증자 과정에서 지분을 늘릴 수는 없고 지분이 일방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계약됐다는 겁니다. 2016년에. 그리고 1호기 준공지원, 그러니까 지체상금이에요. 근데 하루에 60만 불입니다. 원래 2012년 투자안에는 한전 지분 투자 면제 조항이 있었는데 2016년에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자, 근데 원래 지금 당초 계약에 따르면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인데 이게 늦춰져요. 금년 지금 예상되는 거는 금년 하반기 이후입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이면 1,800만 불을 지체상금 지불해야 됩니다. 3개월이면 4,800만 불. 6개월이면 1억 불에 달합니다. 만약에 지금 예상되는